2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Time denial. denial은 부정이란 뜻이죠. 시간 부정인데 rooted부터 dread까지 묶어주고 이 rooted부터 dread까지가 시간 부정을 꾸미고요. rooted in은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런 뜻이고, 그래서 매우 인간적인 결합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시간 부정인데 어떤 결합? 오만과 프라이드에서 오만이라는 뜻이고, existential dread, 실존적인 두려움. 그래서 오만과 실존적인 두려움에 매우 인간적인 결합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시간 부정은 동사가 나오죠. 아마도 가장 흔하고 용서할 만한 형태입니다. 뭐에? 크로노포비아는 시간 공포증이에요. 시간 공포증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에 용서할 만한 형태입니다. 가장 흔하고 불리는 것이니까 수동이고 것으로 XMS의 형태죠. 그 여기서 제일 이제 의문이 드는 건 오만과 실존적인 두려움이 대체 뭐냐 그러면 시간 부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해볼게요. 오만이라고 하면 오만은 내가 되게 자만하는 거죠. 그래서 뭘 자만해 하냐, 인간이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야 라고 오만하는 거죠. 인간들이. 그러면 이제 세상의 중심이 인간이야 라고 오만을 하면 인간은 인간 이전에 있던 시간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왜?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니까 인간 이전에 있던 시대는 무시하고 부정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시간 부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실존적 두려움은 세상의 중심은 인간인데 인간의 존재가 유한하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유한성에 대해서 우리가 무력함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죠. 인간이 세상의 중심인데 인류가 끝까지 지구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시간까지에 대한 지구의 오래된 시간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더라, 인간이. 그래서 인간 존재의 유한성과 무력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인간은 이게 곧 지구의 오랜 시간을 부정하는 거다. 부정하는 경향을 만들게 한다. 그래서 이 오만과 실존적인 두려움의 결합으로 시간 부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거는 인간이라면 모두 느끼는 인간적인 것이죠. 그래서 very human이라고 말을 해줬고, 근데 그래서 그러한 시간 부정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common, 흔하고 용서할 만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부정을 때때로는 시간 공포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시간 부정 또는 공포증은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것이다.
그런데 다른 더 독성이 있는 변종이 있다. variety에서 변종이라는 뜻이고 어떤 변종이냐면 that부터 kind까지 묶어주고 주격 관계대명사가 변종을 꾸미고요. 함께 작용하는 뭐와? 덜 해로운 그 종류와 함께 작용하는 그 더 다른 더 독성이 있는 변종이 있다. 변종이 있어서 이건 부사절법의 결과예요. 있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다? 만연하고 고집스럽고 위험한 시간 문맹을 만들었다.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다시 말을 해보면 그 덜 해로운 종류는 앞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부정을 하긴 하지만 앞에서 나온 오만과 실존적 두려움으로 인해서 생긴 시간 부정과 공포증은 용서할 만한 것이라고 했죠. 왜? 인간이라면 모두 그런 건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그 덜 해로운 종류와 함께 작용하는 더 독성이 있고 변종스러운 애들이 있다더라.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대요? 고집스럽고 위험한 시간 문맹이더라.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temporary 시간의라는 뜻이고요. illiteracy가 문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앞문장에서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한, 더 독성이 있는 변종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된다. 우리 사회에서. 그럼 시간 문맹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결국 뭐 오만과 실존적 두려움이 있어서도 있겠지만 플러스 교육이 부족하거나 과학적 사실 등을 무시해서 지구의 오래된 시간에 대한 심각한 무지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앞보다 더 안 좋은 사람들인 거죠. 우리 사회에 결국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졌다. 다음 문장. 21세기에 우리는 충격받을 겁니다. 충격받는 거니까 수동이고요. 뭐 한다면 교육받은 성인이 식별할 수 없다면 대륙을 세계 지도에서 당연히 그렇겠죠. 교육을 받았으면 당연히 세계 지도에서 대륙이 뭐가 뭔지는 알아야죠. 하지만 우린 꽤 편안해합니다. 뭐에 편안해하냐면 널리 퍼진 무지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한? 여기서 벗은 뭐뭐 외의라는 뜻이에요. 뭐 외에?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중요한 사건 외에 어떤 것에 대한.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중요해 보이는, 마치 세계 지도에서 대륙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중요한 사건 외에 나머지 어떠한 것, 그 좀 중요해 보이지 않은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널리 퍼져 있는 무지는 사실 꽤 편안해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사건 외의 것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면 사실 저 사람도 모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꽤 편안해하더라. 그래서 이제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중요한 사건. 근데 어디에서? 지구의 긴 역사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가장 잘 알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면 이걸 예시로 들죠. 아마도 베링 해협, 공룡, 판게아. 판게아는 중학생 때부터 뭐 고등학생 때까지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공룡이나 뭐 모른다고 하면 정말 좀 그렇죠. 근데 그 이외의 거, 뭐 베링 해협, 근데 공룡, 판게아 이외의 지구의 긴 역사에 대한 것들에 대한 무지는 그래도 좀 꽤 편안하더라.
다른 사람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들은. bearing straight가 bearing straight 해협이고요. superficial은 겉으로 드러나는. highlight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식별을 할 수 없는 게 충격받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단어로 쓰면 overlook이 되고요. widespread, 널리 퍼진 무지에 대해서는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동의어로는 extensive, universal이 있고 반의어로는 rare, local이 있습니다. 이게 판계어예요, 판계어. 그래서 이걸 좀 다시 말해보면 지구의 오래된 시간의 무지, 오래된 역사, 오래된 시간의 무지는 사실 가장 잘 드러나는 중요한 사건이 아니면 교육받은 사람들에게도 흔하더라.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다음 문장.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은 시간 비율의 감각이 없습니다. proportion은 비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시간 비율의 감각이라고 하면 예시를 들어주는데 대시로 뒤에서 기간이래요. 지구의 역사 중에서 거대한 장의 기간. 그러니까 빙하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였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의 기간이나 또는 속도, 변화의 속도인데 환경적인 불안정성의 이전의 간격 동안에 있었던 변화의 속도.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간격이 변화하면서 그 변화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간격의 속도가. 또는 내재적인 시간 척도인데 인트리직이 내재적인 타임스케일스가 척도. 뭐에? 지하수 시스템 같은 자연 자본의 내재적인 시간 척도. 내재적인 시간 척도라는 말은 쉽게 풀었으면 자연 자원 재생 속도. 그러니까 그 본인 자연 자원 그 자기만의 재생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내재적인 그 안에 자원의 내재적인 그 시간 척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시간적인 비율의 감각이 없죠. 왜? 너무 오래되고 너무 깊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감각이 없는 거죠. 특히 빙하기 때는 인간이 없었고요. 그래서 더 관심도 없고. 그래서 한 종으로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무관심을 가지고 있고 편파적인 불신을 가지고 있더라. 어느 시기에? 지구에 우리가 나타나기 전 시기에, 그러니까 인간이 없던 시기에 대한 것을 어린아이 같은 무관심과 편파적인 불신을 갖고 있다더라. 왜? 인간이 없었던 때니까. disinterest는 무관심이라는 뜻이고 partial은 편파적인. 편파적인의 동의어는 biased, prejudiced 있고요. 반의어는 neutral, fair이 있습니다. 이 문장도 다시 정리해보면 결국 인간은 세상이 인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등장하기 전의 역사 시간은 이처럼, 즉 자기중심적으로 그냥 무시하고 관심을 가지 않는, 불신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인간이 빠져있는 이야기에 대한 흥미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은 굳이 괴롭지 않습니다. 뭐에게서? 자연 역사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인간이 빠져있는 역사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공감도 안 되고 괴롭지 않은 거죠. 괴롭지 않은 걸 받는 거기 때문에 수동이고, 레킹은 빠져있는, 에피타이트는 흥미, 욕구라는 뜻이죠. 결국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지구의 오래된 시간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지구 시스템에 대한 통찰을 놓치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치게 된 사람들을 우리가 아까 여기 temporal illiterate, 시간 문맹, 시간 부정, 시간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했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 모이다 보면 지구 시스템과 관련된 기후위기나 자원 고갈 같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요. 그래서 our temporal blindness to the best history of the earth. 이게 실제 모의고사 문제의 정답이었고요. 이게 our temporal blindness를 잘 캐치하는 게 이 글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지문 넘어갈게요. 분사 구문으로 시작하는 문장이고, 이게 한 문장이라니 참 힘들죠? 어쨌든 신경과학자들과 일을 하면서, 어떤 신경과학자냐면 who부터 works까지 묶어주고 주격 관계대명사가 신경과학자를 꾸미고요. neuroimaging, 뇌신경 촬영법이래요. 어떻게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데 뇌신경 촬영법을 사용하는 신경과학자들과 일을 하면서 인류학자 사이먼 컨은 보여줬습니다. 정도를 보여줬는데 어떤 정도냐면 과학자들이
개인적이고 심지어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뭐와 함께? 실험 대상들과 함께.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험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실험 대상과 같이 협력을 해야 하는 관계가 있는 거죠. 결국 연구자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개인적이고 심지어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는 정도가 필요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장 보니까 only라는 제한의 표현이 문장 맨 앞에 왔죠? 그래서 도치가 되고요. 도치는 주절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주절은 이 do부터이기 때문에 이 do라는 일반 동사가 도치가 된 형태죠. 여기 일반 동사고요. feel. 일단 only by부터 해석을 해보면 enlist는 협력을 얻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실험 대상의 협력을 얻음으로써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뭐일지라도 아주 잠깐일지라도 잠시일지라도 시간이 별로 없을지라도 그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실험 대상의 협력을 얻었을 때만 연구자들이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 접속사태 생략된 거고요. 그들이 실험 대상을 믿을 수 있다고. 어떤 실험 대상? 그들의 능력과 최선을 다해서 지시사항을 따르는 실험 대상을 믿을 수 있다고. depend on은 뭐뭐에 의존하다라는 뜻인데 특히 뒤에 사람이 오면 누구누구를 믿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그 관계를 쌓았을 때만 오히려 그 실험 대상이 그들의 최선의 능력을 다해서 지시사항을 따르는 그 실험 대상을 믿을 수 있다더라. 결국 연구자들한테도 좋은 거죠. 실험 대상한테 협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So to the best of their ability. 그들의 능력과 최선을 다해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장도 분사 구문으로 시작하는데 스트랩은 목다라는 뜻이에요. 불편하게 어둡고 시끄러운 스캐너 안에서 묶인 채로 실험 대상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을 하고요. 지시사항을 따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서인데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서. 여기 수동이죠. 왜? 실험 대상은 먹는 걸 당하니까. 실험 대상들은 불편해도 협력 관계가 쌓인 게 있고 지시사항을 능력과 이제 최선을 다해서 따라주니까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제 알맞게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다 뭐 때문이다?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쌓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래서 실험 대상들이 언제든 스캐너에 들어가기 전에 연구자들은 그들에게 안심과 공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험 대상이겠죠? reassurance는 안심이라는 뜻이고 sympathy는 공감. 그리고 뭘 하냐면 그래서 provide a share b 공유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그래서 관계를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만듭니다. 개인적인 동맹을 뭐와 뭐 사이에? 연구자와 실험 대상 사이에. subjective는 주관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개인적인이라는 뜻도 있고요. alliance는 동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심과 공감을 주고 개인적인 동맹을 맺음으로써
실험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략들이 특정한 주관적인 경험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지만 실제 그 경험이 어디에 드러나요? 스캐너에 드러나는 경험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지만 그것들은 신중하게 제거가 됩니다. 제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수동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가리키는 건 The specific subjective experience revealed in the scanner 가리키겠죠? 그래서 이런 택틱은 전략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관계를 쌓는 이 전략이 그 주관적인 경험, 특히 스캐너에 드러날 수 있는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험일지라도 상관이 없다. 왜?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실험 보고서에서는 그 정도로 이제 발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네요. 소댓이 결과라는 뜻으로 쓰였고 어떤 결과가 나냐면 스캐너에서 자극의 반응이 실험 대상의 뇌로부터 온 신호들만 드러납니다. 지금 상당히 주어가 긴데 이렇게 끊어주면 좀 더 쉽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특정한 주관적인 경험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제거됐기 때문에 그 제거된 이해의 신호들만 잡히더라. 그래서 상관이 없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 글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문장은 좀 길지만 해석은요. 뇌에 대한 최고의 실험 결과와 친밀감의 중요성을 이 글에서는 강조를 했죠. 실험하는 데 있어서. 다음 질문. 네,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맞춰지기 때문에 be attuned to 무엇에 맞춰지다. 뭐에 의해서? being in a mode. 이게 어떤 기분인 상태에 어떤 기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분인 상태에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맞춰진대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세상은 disclose 드러나게 되는 거라서 수동이고요.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뭘 통해서? 우리의 기분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말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기분이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서 세상이 맞춰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시를 들어보면 내 기분이 많이 우울해. 그래서 우울해서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다 날씨가 흐려 보이는 거죠. 날씨가 흐려 보임. 그래서 내 기분으로 세상에 맞춰지는 내 형태가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기분을 통해 세상이 우리에게 드러나는데 하지만 그 세계는 또한 세계가 그리고 우리 기분에다 영향을 줄 수도 있다더라. 그럴 수도 있죠. 여기 있는 세상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예시를 들어주면
흐린 날씨의 세상 때문에 우울해지는 때도 있다더라. 근데 이 글에서는 앞에서 말한 우리의 기분 때문에 세상이 어떠한 형태로 보이는, 기분에 맞춰서 보이는 형태를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 문장. 이것은 주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냐면 동격이 되시고요. 끝까지 묶어주고 기분은 스캐폴드는 발판을 만들다. 스캐폴드는 공사할 때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공사하면서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그 기분이 그런 역할, 그런 발판이 되더라. 그래서 기분이 뭐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발판이 만들어진다더라. 기분이 환경에 의해서 발판이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그 주장에서 환경과 상호작용은 필수적입니다. 정서적인 상태의 창조에 있어서. affective는 정서적인이라는 뜻이죠. 네. 동격의 뜻이 그러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까지고 where 관계부사의 계속조용법이 또 따로 묶이는 형태네요. 그리고 이 관계부사의 계속조용법은 선행사가 the claim이고요. 다시 해보면 이것은 앞문장이죠. 이 앞문장에 대한 내용은 기운이 환경에 의해서 발판이 만들어진다 라는 주장과 관련이 있고요. 그 주장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정서적인 상태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라는 건데 잘 이해가 안 되죠? 네. 여기서 말하는 environment는 아까 말했던 세상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것만 읽고는 이해를 잘 못하겠으니까 그 다음까지 해볼게요. 정서적인 발판 만들기의 한 유형에서 어느 한 사람은 경험적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합칠 수 있습니다. 세계의 일부분을 어떠한 점에서 어느 한 사람이 특정한 기분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은 경험합니다. 특정한 측면을 세계에 뭐로써? 그 자신의 일부로서 세상의 특정한 측면을 경험하는 점에서 세상의 일부분을 경험적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예시를 들어서 좀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내 기분이 정서적인 기분이 슬퍼요. 슬퍼 보여서 내 눈에 날씨가 흐려 보이고 나무가 시들어 보이고 이러한 세상의 모습이 마치 뭐처럼? 내 자신의 일부처럼 경험이 된다는 거죠. 마치 내가 시든 거, 내가 시들고, 내가 흐린 것처럼. 그래서 기분이 결국 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세상이랑 나가 통합이 되는, 경험적으로 통합을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말하는 것도 예를 들면 다시 말해보면 기분이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환경에 의해서 발판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기분은 결국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생긴 기분이 내 세상을 구성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세상이 내 자신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세상과 내가 통합이 되는 형태로 보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unify, integrate 있고요. 동의어로 반의어로는 isolate, separate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면 세상이 나타나는 방식은 직접적으로 방식에 의존합니다. 또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기분을 통해 세상에 맞춰진 방식에 의존합니다. 세상에 맞춰지는 거기 때문에 뭘 통해서? 기분을 통해서 이 관계부사가 생략된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문장부터 다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세상은 하나의 고정된 모습이 아닌 거죠. 왜? 내가 기쁘면 기쁘게 보이고 슬프면 슬프게 보이고 이러한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정된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세상이 나타나는 방식에서 직접적으로 기분을 통해 세상에 우리가 맞춰진 방식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오히려 고정된 모습보다는 내가 느끼는 기분에 맞춰서 세상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다음 문장 한 가지 예시를 들자고 하면 내가 우울할 때 이때 가주어 진주어예요. 그리고 as도는 마치 뭐뭐처럼 마치 세상이 회색인 것처럼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우울할 때 whether 오히려 내가 우울했을 때 세상이 회색이다. 지금 이 두 문장의 차이는 뭐죠? 그러니까 우울할 때 단순히 그냥 그렇게 회색처럼 보이는데 그러는 것 같은데 수준이 아니고 완전 그냥 내가 우울하면 회색 그 자체로 받아들인다 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 보이는 듯한 느낌이 아니고 나랑 세상이 아예 합쳐진 것처럼 그래서 내가 우울하니까 당연히 세상은 회색으로 보이는 훨씬 더 세상과 내가 통합된 형태로 그 기분에 맞춰서 세상이 나타나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서 이 부분이 함축 의미로 나올 수 있고요. 이 두 문장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그냥 회색처럼 느껴지는 것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거가 아니라 그냥 실제로 그냥 회색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결국 이 말은 아까 했던 말이랑 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기분이랑 세상 사이의 경계가 무너졌다고 볼 수 있겠죠. 세상이 곧 나오고 내가 곧 세상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다음 문장. 그래서 그러한 상태는 presuppose는 전제로 합니다. 그런 상태는 전제로 하는데 뭘 전제로 하냐면 구별의 부재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구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과 나 사이에 있어서. 근데 여기서는 세상과 나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what is out there and what is in here. 바깥의 것과 여기에 있는 것 사이에서 구별의 존재가 없더라. 구별의 부재가 있다더라. 구별의 부재를 존재로 한다더라. 그러면 what is out there? 바깥에 있는 것은 결국 세상이고 여기 안에 있는, 안쪽에 있는 거는 나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래서 세상과 나 사이에는 구별의 부재를 전제로 한다더라. 부재여야 되는 거죠. 부재.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경계인데 우리 자신과 외부 세계 사이의 경계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통합됐기 때문에. such that은 뭐뭐 할 정도로라는 뜻이고요. 뭐 할 정도로 한 사람이 빠진 처한 그 기분이 결정 짓는다고. 근데 의문사 주어 동사인 간접 의문문 나오고요. 그걸 나눠보면 그리고 이렇게 환경의 어느 특징이 중요한지 그리고 무슨 방식에서 중요한지를 결정질 정도로 그 경계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더라. 결국 기분이 환경의 어떤 특징을 결정짓고 환경이 어떤 방식으로 중요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 기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더라. 그래서 그럼으로써 우리 자신과 외부 세계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더라. 사라지는 거죠. 사라진다는 건 섞이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과 외부 세계가 섞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merge, 혼합되다. 그리고 collapse. 반이어로는 emerge랑 intensify 있다더라. 경기가 붕괴됐다고도 할 수 있겠죠? 무너진 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 적어보면 렌즈로서의 기분, 어떻게 감정이 우리 현실의 인지를 바꾸는가. 그게 뭐다? 기분이다. 오늘 마지막. 철학자 하버마스에 따르면 public sphere는 공론장이라는 뜻이에요. 공론장은 사적 사람들의 영역이다. 이제 여기 come together as a public이랑 people 사이에는 후가 생략되는데 주격 관계되면서 생략됐어요. 가끔 주격 관계되면서 생략을 하기도 합니다. 거의 없지만.
그냥 그 who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 public, 하나의 대중으로서 모인 사적 사람들의 영역이 곧 공론장이더라. 공론한다는 뜻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하버마스가 그렇게 정의를 했대요. 공론장이라는 건 하나의 대중으로서 모인 사적 사람들의 영역이라는 거. 그래서 하버마스의 기본적인 참사는 뭐에? 사적 영역에 기본적인 참사는요, 상반됩니다. 모순됩니다. 고대 사람들의 그것과, 여기서 그것은 the private sphere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버마스가 생각하는 사적 영역과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던 사적 영역이 다르다는 뜻인데, 그냥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적 영역을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적 영역,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고대 사람들이 생각한 사적 영역이. 그리고 하버마스가 생각하는 사적 영역이 있는데, 하버마스, 이게 서로 반대되는, 상반된다는 뜻인데 그 왜 상반이 되냐? 일단 일반적인 사적 영역은,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적 영역은요, 그냥 나만의 공간, 사적 영역은 나만의 공간이고 내 집이고 이건 내 생각이고 이런 식으로 다 그냥 나에게만 국한된, 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일반적인 사적 영역을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하버마스의 사적 영역은 좀 다릅니다. 사적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한 개인의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적 영역을 일반적인 사적 영역과 다르게, 오히려 하버마스의 사적 영역은 공적인 역할을 준비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벗어나서 공적인 영역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어디까지? Public sphere까지. 그래서 천문학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공론장은 하나의 대중으로서 모이는 사적 사람들의 영역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결국 공론장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적 영역에서 출발한 사람들이죠. 사적 영역에 있는 각각의 개인들이 모여서 공론장에서 오는 거고, 공론장에서 얘기를 하려면 그만큼의 지식과 교육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사적 영역이 그러한 지식과 교육을 받는 그런 역할을 준비하는 기반이 되는 영역이더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적 영역에서 더 추가적으로 더 나아가는 영역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 보면, 그래서 이것은 아닙니다. real는 영역이죠. 단순한 개별성의 영역이 아닙니다. 아까 했던 얘기가 똑같죠? 특히 이 이시 가리키는 건 하버마스의 사적 영역이 되겠죠. 오히려 뭐더라? 품고 있다고 합니다. harbor, 품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것 자신의 보편성을, 그 단순한 개별성의 영역이 아니라는 건 제가 아까 말한 단순한 개인의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보편성을 품고 있다는 뜻은 공적인 역할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보편성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공론장을 생각하면 되겠죠. 공적인 역할. 그래서 이 가리키는 건 일단 사적 영역이 되겠고, 특히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사적 영역. 그래서 그것은 똑같은 그것이겠죠. 사실상 가치적인 면에서 equal to 뭐뭐와 동등합니다.
공론장과 동등합니다. 이 문장도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하버마스가 설명했다시피 공론장은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과? 이 사적 영역과. 근데 그 사적 영역이 뭐냐면 컴마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이거를 풀었으면 개수정법이기 때문에 and from this private sphere. 그래서 해석할 때도 요렇게 and from this private sphere로 해석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선행사가 이제 여기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론장이 이 사적 영역과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사적 영역으로부터 대중은 뭐로서? 공론장의 주체로서 모집됩니다. 아까 말했죠? 결국 공론장에 오는 사람들은 각각의 사적 영역에서 오는 사람들이죠. 특히 이제 지식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공적인 역할을 위해서 중요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모집되는 곳이다. 그래서 이걸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공론장이랑 사적 영역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고요. 그 이유는 결국 공론장에 모집된 사람들, 즉 대중이죠. 사람들은 사적 영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한 나만의 공간이 아니다. 사적 영역이. 자, 하버마스는 묘사합니다. 뭐를 묘사하냐면 사적 영역을 대기실로 묘사합니다. 어떤 대기실? 인부터 끝까지 사람들이 의식을 개발하는 어떤 의식? 그들이 대중으로 나설 수 있게 해주는 의식을 개발하는 대기실로서 사적 영역을 묘사합니다. 결국 대기실은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죠? 대기실은 그러니까 사적 영역으로서의 대기실은 공적인 역할을 준비하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지우고 공간이라고 합시다. 스텝 아웃은 나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대중으로 나서기 전에, 그래서 대중으로서 나서게 하기 위해서 의식을 개발하는 대기실로서 사적 영역을 묘사합니다. 그 의식을 예로 들면요. 그 의식은 포함합니다. 자신감, 비판적 사고 능력, 의견 및 의지 형성 등등을 가리킵니다. faculties는 사고 능력이고요. 그래서 공론장에 나서기 전에 자신감이랑 비판적 사고 능력, 의견 및 의지 형성의 능력을 개발하는 대기실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시키고 공론장에 나오는 형태인 거죠. 다음 문장. 이 동그라미, 대 동그라미. 얘는 지금 이때 강조 구문이고요. 좀 묶어보면 especially 묶어줄게요. 그리고
6절에 to find, to achieve 이 형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터 해석해보면 어느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참된 정체성을 찾을 수 있고요. 존재론적인 의미와 개인적인 선의 개념 형성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특히 그 사람 자신의 집의 사생활, 사적 영역 안에서이다. 그러니까 공론장에서 필요한 능력, 예를 들면 참된 정체성을 찾아야 되고 존재론적인 의미를 성취하고 선에 대한 개념 형성이 되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그걸 어디서 키운다? 사적 영역에서 키우는데 그 사적 영역에서도 특히 그 사람 자신의 집의 사생활에서 그런 능력을 키우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베리는 참된이라고 해석을 해주시고 컨셉션은 개념 형성, 그리고 굿이라는 형용사 앞에 더를 붙여서 명사로 바꿨고요. 그래서 the good은 선이 됩니다. 선. 그래서 이 문장도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 사적 영역에서 특히 사적 영역의 어느 부분? 집에서의 사생활, 사적 영역에서 자기 성찰과 내적 성장을 한다는 거죠. 참된 정체성을 찾고 선에 대한 개념 형성을 함으로써 자기 성찰과 내적 성장을 해가지고 사회로 나와 공론장에서 공적인 문제에 참여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라이프 월드는 생활 세계예요. 생활 세계입니다. 어떤 생활 세계냐면 공론장이 발생되는 거니까 생활 세계입니다. 사적 능력이겠죠? 사적 능력이 공론장을 결국 발생하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enabling은 분사 구문이고요. 그래서 결점인데 경제와 정치 시스템의 결점에 맞설 수 있도록 합니다. 맞설 수 있게 하도록 합니다. 그 사적 능력이. 왜? 사적 능력에서 내가 성찰도 하고 내적 성장을 해서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내가 공론장에 나와서 경제나 정치적 시스템에 대한 결점에 맞설 수 있게 되는 거죠. enabling 목적어, 목적격 보고 결점의 입장에선 맞서는 걸 당하죠.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사생활은 사람들에게 자격을 갖추도록 합니다. 어디에서? 공론장에서. 특히 뭐와 같은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상호작용과 같은. 근데 어디에서? 거리 집회나 사회 미디어에서. 소셜 미디어에서. 퀄리파이는 누구누구에게 자격을 갖추도록 하다. 그래서 사생활, 즉 이제 사적 영역이죠. 사적 영역이 공론장에서 사람들에게 자격을 갖추도록 하더라. 합리적인, 비판적인 상호작용과 같은 데에서. 5월을 기준으로 전치사고 A, B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적인 공적 대화를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서의 사적 영역. 프리컨디션은 전제 조건. 네, 끝.